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한국지리 제10강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문제 해설입니다. 1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지 않은 학생을 고른 것은? 교사 다음 자료는 지역 재개발의 사례입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서울 북촌 한옥마을은 2000년대 초반 이래 북촌의 경관을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서울에서 손꼽히는 한옥마을로 알려져 내국인과 외국인 등 많은 여행객이 방문하게 되었다. 하지만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소음과 쓰레기 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경주 황리단 길은 인근의 대릉원과 한옥마을 등이 있는 문화재 보존 지역이다. 최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변모한 지역의 모습이 대중매체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 주거지가 상업용지로 바뀌거나 오래된 작은 가게들 자리에 외지인과 관광객을 위한 카페, 음식점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때문에 리을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부산 감천동은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달동네였다. 2009년 이후 마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활동이 반영된 방식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마을의 독특한 풍광이 유명해지자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났다. 갑, 기억은 보존 재개발 방식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북촌 한옥마을 당연히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보존 가치가 있으니까 보존 재개발의 사례에 해당하죠. 정답이 아니고요. 니은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장사를 하더라도 더 잘 되잖아요. 그리고 경제에는 도움이 되었죠. X 정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 디귿 현상으로 지역의 평균 지가가 하락하였을 것이다. 대체로 주거지보다는 상업용지가 지가가 더 비싸죠. 그래서 병이 설명이 잘못되어 있네요. 답은 병, 청, 리을에 영세 상인이나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죠. 미음은 철거 재개발 방식보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높습니다. 옳은 설명이죠. 2번 다음 자료는 두 시기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기억에서 디귿 중 하나임. 가는 지방 분산형, 그래서 균형 개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균형 개발인데 3차냐 4차냐 구분하는 게 쉽진 않은데, 자, 포인트는 남북 교류 지역의 개발 관리래요. 자, 이제 역사적으로 맥락을 좀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는 6.25 전쟁의 기억도 너무 생생하고 해서 북한하고 사이를 개선하기보다는 그런 노력도 거의 못하고요. 휴전선 근처는 이제 서울에서 북쪽, 휴전선 가까운 곳은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서 개발 자체가 거의 안 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9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제 전쟁의 위험이 좀 낮아졌다 그래야 되나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당장 통일을 준비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휴전선 가까운 지역들도 남북 교류 지역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1기 신도시 중에 일산 신도시 있잖아요. 고향에 있는.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고향이든 그 위에 파주든 그 일대는 거의 개발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부터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교류 지역 정도라고 설명이 나오면 그래서 3차에 해당해요. 3차. 그에 비해서 4차는 통일 국토 또는 세계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열린 국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제4차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국토 이용 관리 효율화,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확충, 그 다음에 대규모 공업 기반 구축, 이런 것
이것을 바탕으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1번 가는 기역, 나는 디귿에 해당한다. 서로 바뀌었죠. 정답이 아니고요. 2번 니은 시기에 제3차 계획 시기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지정 및 조성하였다. 이건 제4차 계획 시기예요. 2000년 이후죠. 3번 가는 투자 효과가 큰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가는 균형 개발이죠. 3차 때부터는 이제 균형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잖아요. 4번 나 시기에 남동임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4번. 5번 나는 가보다 지역 간 형평성을 추구하였다. 3차가 형평성을 더 추구했고요. 그 다음에 1차는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더 추구했죠. 3번 다음 자료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성장 거점 위주의 국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공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기능과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집값 상승,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경제가 침체되거나 인구와 자본의 유출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농촌에서는 노동력 부족, 인구 고령화, 생활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에는 경제 성장으로 발생한 환경 오염 피해와 관련하여 환경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권역별 지역 내 총생산 비율을 보면은요, 절반쯤 되는 게 수도권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의 절반쯤 되는 게 영남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많은 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충청권하고 호남권 가운데서는 충청권의 비율이 더 높아요. 과거에는 호남권이 더 높았는데 수도권에 있는 인구나 아니면 산업시설 같은 것들이 충청권으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충청권이 더 빠르게 성장했죠. 1번 기역 방법은 낙후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낙후 지역이 아니라 핵심 지역에 먼저 투자하는 게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죠. 2번 니은은 거점 성장에 따른 파급 효과가 역류 효과보다 커서 심화되었다. 파급 효과와 역류 효과가 지금 서로 바뀌었네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디귿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였다. 옳은 설명이죠.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예요. 4번 2019년 리을 중 충청권의 지역 내 총생산액은 호남권의 2배 이상이다. 충청권은 12.5%, 호남권은 8.8%, 2배가 안 되네요. 5번 미음은 지역개발 과정에서 경제적 수혜 지역과 환경오염 부담 지역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불평등하지 않겠죠. 일치하지 않으니까 불평등한 거고요. 정답은 3번. 4번 다음 자료는 학생이 제작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4지역 중 하나임. 지도 먼저 볼게요. 지도에 표시된 4지역은 여기는 경기도 여주예요. 평택, 안성, 이천, 여주시죠. 그 다음에 강원도 여기는 태백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령이죠. 머드 축제로 유명한. 그 다음에 여기는 대구네요. 대구. 이렇게 4군데고요. 이제 설명 한번 볼게요. 주제,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 마케팅 사례. 가의 캐릭터는 세종대왕이 별을 한아름 품에 안고 이 지역의 쌀이 최고라고 인증하는 모습이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성군 세종대왕을 모신 왕릉이 있는 고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지역 홍보 캐릭터이다. 여기는 여주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인데 쌀로 되게 유명한 지역이 경기도 이천이잖아요. 이천 바로 동쪽이 여주거든요. 그런데 여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남한강이 이렇게 흘러오는 흐름이나 또는 이렇게 지역에 얼마나 공장들이 있느냐, 인구가 많느냐 이런 걸 따졌을 때 여주가 더 자연환경이 조금이라도 깨끗하거든요. 들판은 똑같다라기보다는 여주도 충분히 넓은데. 그래서 여주 쌀이 이천 쌀에 절대 뒤지지 않는데 여주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천 쌀은 조선시대 때 임금님께 진상했다 그래서 임금님표라고 해서 팔아요. 임금님표 이천 쌀이거든요. 그런데 여주는 쌀 품질은 당연히 자신 있고 그리고 여주에 세종대왕 릉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보다는 조금 높은 음이죠. 대왕님표 쌀이라고 해서 팔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우습기는 한데 이게 경쟁 아닌 경쟁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주에 세종대왕 릉이 있다. 나의 캐릭터는 탄광지대에 사는 광부 요정으로 친근감을 준다. 과거 이 지역 석탄산업 부흥기의 향수를 일으키고 어린이에게는 지역의 미래의 꿈을 상징하는 친구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지역 홍보 캐릭터이다. 자, 석탄은 내 지역 가운데 태백 그리고 보령하고 관련이 있어요. 보령에도 석탄 박물관이 있거든요. 태백, 보령, 문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보령은 이제 석탄하고는 관련이 이제 없어지긴 했는데 그거 말고 머드 축제라고 하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축제가 있잖아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석탄을 강하게 홍보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에 비해서 태백은 카지노는 정선 쪽에 있긴 하지만 바로 옆에 있거든요. 태백 눈꽃 축제? 그런데 이제 거기는 워낙 탄광 이미지가 강해서 이 캐릭터가 태백의 캐릭터예요. 그리고 나아가 태백이 돼요. 그다음 다의 캐릭터는 한국의 전통적인 비천상 문양의 아름다움을 21세기 세계적 서무 패션 도시로 발전하고자 노력하는 이 지역의 이미지와 조화되게 형상화한 것이다. 섬유, 대구죠. 라의 캐릭터는 해수욕장에서 선탠을 하는 남녀와 머드 이미지를 반영한 것이다. 활동적인 캐릭터를 통해 갯벌 해안과 진흙 마사지, 머드 축제로 유명한 이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되었다. 라는 보령이네요. 1번 가에는 도청이 위치해 있다. 네 지역 모두 도청하고 관련이 없어요. 2번 나의 탄광은 1970년대 성장 거점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잘못된 설명이죠. 여기는 그냥 에너지 자원이 나오는 지점이지 제조업이 크게 발달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장 거점은 부산과 서울과 부산 수도권과 영남지방이죠. 그리고 태백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이제 석탄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요. 발전이죠, 발전. 3번 나는 다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적다. 옳은 설명이죠. 대구는 광역시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4번 라는 가보다 서울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보령은 여주보다 멀죠. 그 다음 5번 가와 나에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위치한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모두 있는 곳은 딱 하나, 강원도 원주예요. 원주 자주 물어보니까 위치랑 이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둘 다 있다는 거 기억 좀 해두세요. 여기가 원주죠. 강원도의 남서쪽 끝. 5번 다음 자료는 새 시기의 국토 개발 계획에 관한 영상 중 일부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제1차, 제2차, 제4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의 사례 중 하나임. 가,
중앙행정부처가 부분 이전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환상형 도시 설계를 바탕으로 중앙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기능은 그 주변에 분산 배치하여 개발합니다. 이건 제4차네요. 경기만 일대의 시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간척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과 서울 인근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고 서해안 공업벨트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건 수도권에 있는 어떤 산업관이나 그런 것들을 지방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리하기 위한 건데 사실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를 볼게요. 최근 여러 하천에 다목적댐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1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 시기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죠. 자,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사실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0년대부터 사실 다목적댐을 많이 건설해서 최근에는 댐을 건설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거의 없죠. 건설을 하더라도 하려 그러면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자연 보전 그런 것들도 당연히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다목적댐 이런 말이 나오면 제1차예요. 특히 낙동강 상류에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경북 내륙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안동댐은 71년부터 75년까지 공사를 했더라고요. 75년에 완공된 거죠. 자, 나는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기예요. 1번 다가나 순으로 시행되었다. 다나 가 순서로 시행됐죠. 2번 가 시기 국토계획은 성장 거점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균형 개발이죠. 3번 다 시기에 서울 부산 간 경부 고속도로 아니에요. 고속도로라고 하면 맞는데 고속철도는 KTX는 2004년도에 개통되었어요. 4번 가 시기에는 다 시기보다 경제적 형평성을 중시하였다. 옳은 설명이죠. 5번 나 시기는 다 시기보다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낮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1960년대 이후로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중이에요. 지금도 높아지는 중이죠. 정답은 4번이네요. 6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서울, 충남 중 하나이며 가라는 각각 경기, 서울, 울산, 충남 중 하나임. 발전량을 보면 A가 당연히 충남이죠. 충청남도는 우리나라에서 발전량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자, 물론 지금 이게 해설하고 있는 게 수능 완성이니까 자세히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건 수능 특강을 봤다는 전제하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수능 특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B는 서울이죠. 그리고 가나 다나를 보면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하다기보다는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잘 보시면 또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화력발전소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가 우리나라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제일 많아요. 나가 충남이에요. 자, 그 다음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대기업 중심인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석유화학 산업, 그 다음에 조선산업이 핵심 산업인 울산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나가 울산이에요. 나가 울산. 그 다음에 가하고 다는 지역 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보고는 구분하기 쉽지 않죠. 물론 서울이 경기도보다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외우고 있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오른쪽 걸 보면 돼요. 가하고 다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완전히 다르죠. 자, 인구 규모도 경기도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것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은 서울보다는 경기도 쪽에 더 많잖아요. 그래서 가가 서울이고요.
가가 경기예요. 그리고 나는 울산이니까 여기다 다시 적을게요. 1번 B는 A보다 인구가 많다. 서울이 충남보다 인구가 많다? 그렇죠? 정답은 1번이네요. A는 충남이니까 라. 그 다음에 B 서울은 가에 해당한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나와의 최단 거리는 울산과의 최단 거리는 가 서울이 라 충남보다 가깝다가 아니라 멀죠. 4번 다는 나보다 경기는 울산보다 지역 내 총 생산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제조업 생산량 자체는 경기가 더 많겠지만 그 지역 내 총 생산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울산이 단연 1등이잖아요. 5번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가장 많다. 총 생산이 제일 많은 지역은 경기도, 대기오염 물질 제일 많은 곳은 충남. 아니군요. 지금 말이 잘못됐네.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이군요. 거기는 이제 경기가 아니라 울산이죠. 하지만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제일 많은 곳은 충남이죠.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해설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